일단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제 오늘부터 리딩 복화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선생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은 요거 수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 하이엔드 리딩 복화는 한 회차별로 20개씩의 단어를 집어넣고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지금 작업한 게 한 500번대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일주마다 60개씩의 단어를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어휘랑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옆에 예문, 요 세 가지만 딱 있고 이 밑에 예문 밑에 빈칸이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암기시키고 학습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60개를 다음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60개를 다 암기해서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오시고, 그 다음 옆에 예문 칸은 좀 조그맣긴 한데 밑에다가 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직접 써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60개 해갖고 오면은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어휘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 소정의 강의와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보면은 회차가 1회, 2회, 3회 단면으로 돼 있어요. 1회, 2회, 3회 돼 있으니까 1, 2, 3회 시험 볼 거고 1, 2, 3회 해석해 오시면은 1, 2, 3회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4, 5, 6회를 드리겠죠?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예문이 조금 띄어쓰기가 그렇네요. One of history's few iron law is that luxuries tend to become necessities and to spawn new obligations.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요거부터 수정을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암기 철저하게 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학원에서 외우고 있는 어휘, 그러니까 수능 기본 어휘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능 기본 어휘랑 겹치는 단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휘라는 게 딱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예문을 통해서 또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일단 암기한 상태에서 암기가 다시 한번 굳어지게끔 수업을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단어의 뜻 시험뿐만 아니라 예문에 대한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도 해석을 철저하게 해오십시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직아이.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까지 했었냐면요. 프리뷰 성격으로 이제 7번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번. 네. 다음 시험 그 수업이 3개. 네. 수업 3개 하는 거예요? 고구마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있었던 거 나머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일단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제일 급해. 이거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에 뭘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빈칸이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실은.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확인한 다음에 선택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뭘 봐라? 제일 끝 문장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끝 문장, 빈칸 문장 보시면은 He was among the first. 그가 첫 번째, 최초의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 To propose that 이하를 제시하거나 주장해요. 그지? 그 다음 blank라는 것이 greatly determines the level of pain. 그러니까 통증의 수준을 많이 결정한다. 즉 통증의 수준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 무엇을 찾으십시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선택지 1번은 the kind of drug used for treatment.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진 약의 종류라고 얘기했고요. 2번은 이전의 경험인데 severe pain. 혹독한, 가혹한 어떤 통증에 대한 이전 경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특정한 통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비슷한 통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통증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그 통증을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습니다. 3번은 the meaning
our minds give to an injuries니까 의미인데 어떤 의미야? 우리의 마음이 부상에게 부여하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실전 독해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팁들을 갖다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법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요. 어법 문제에서 중요한 생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생략되는 것 중에서 특히 근래 나오는 어법 문제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생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생략 중에 첫 번째가 명사나 대명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달아 나와 있는 구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명사, 대명사 연달아서 나왔는데 근데 명사와 명사가 합쳐서 하나의 합성어가 돼. 그런 경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는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하나는 간접 목적어고 하나는 직접 목적어야.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 말고 이유 없이 명사나 대명사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지? 그런 경우라면 이 사이에 10중 8구는 목적격의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 정도가 관계 부사가 생략됐을 것이다. 문제는 목적격의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던 아니면 관계 부사가 생략됐던 간에 어떻든 생략된 것 속에는 관계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둘 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무슨 기능? 무슨 기능?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왜 기억해야 하는가? 자, 일단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생략됐으니까 앞쪽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아마도 선행사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사절이 원래 선행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생략됐다 치더라도 뒤쪽에 있는 명사부터 어딘가까지를 절로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끔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의 용이함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어법 문제에서 가장 핫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라고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동사의 개수와 전체의 접사의 개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접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지만 접사가 있는 걸로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이라면은 곧바로 주어 동사가 붙고요. 사형식이라면 명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형식의 명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간접 목적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뒤에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근데 접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다면 이 사이에 종속 접속사 대시라는 것이 생략된 구조일 것이다. 역시 대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접속사가 하나 있구나라고 카운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when도 가능하고요. while도 가능하고요. 뭐 before나 after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나면 뒤에 흔히들 뭐가 남는다? ing 현재 분사나 pp 과거 분사가 남거나 아니면 형용사 구 내지는 전치사 구 형태 같은 것들이 뒤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번과 2번은 접속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우리 눈에 접속사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걸로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라면 얘는 거꾸로 접속사는 있지만 뭐가 안 보여? 우리 눈에 비동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사가 안 보인다고. 동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사가 있는 걸로 역시 카운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죠. 그래서 어법할 때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총 개수를 갖다가 맞춰줄 필요성은 항상 접속사는 연결고리의 역할하고 동사는 일종의 열차의 객차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병렬 구조가 아닌 이상 한 문장 안에 동사의 총 개수는 접속사의 총 개수 플러스 1이어야 하고요. 거꾸로 접속사의 총 개수는 동사의 총 개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 총 개수를 맞춰주는 데 있어서 그 총 개수를 맞춰갖고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1번 항목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The meaning, our minds예요. The meaning이란 명사 나와 있고 our minds란 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our minds부터 어딘가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meaning 수식하면 되겠죠. 맞아요? 의미야. 또 어떤 의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죠. 맞습니까? 그 다음 4번 The way caregivers interact with patient. 이때의 the way도 역시 명사고요. caregiver도 명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이에 뭔가 생략되는데 똑같은 구조죠. 1번이야. 단 이때는 아마도 생략된 것이 how일 것이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he way와 how를 같이 쓰지는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caregivers 돌봐주는 사람이 interact with patient 환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 다음 5번은 the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given이 PP죠?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의학적 정보의 어떤 질이라는 것이 통증의 양을 결정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떻든 빈칸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니까 뭘 봐야 돼? 바로 끝 문장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끝 문장 봤을 때 보니까 for soldiers 병사들에게 있어서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예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끝 문장이니까 봐야겠죠. 그죠? 병사들에게 있어서 the wound 그 부상은 meant 의미했다. 뭘 의미했습니까? 우리 mean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동명사를 ing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얘는 의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원래 투부정사는 의지나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g 붙었으니까 meant 의미에서 surviving combat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d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간대. 자 병사들이에요. 전투에 나갔었나 봐. 근데 거기서 다친 거야. 그죠? 다쳐서 실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쳤을 때 그 상처가 상처네. wound죠, wound. wound가 선택지에 뭐로 나와 있어요? 3번에 injury로 나와야 돼. 그지? 그리고 의미했대. 의미가 뭡니까? 3번에 mean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정답 몇 번이야? 3번 되겠네. 그죠? 그래서 내가 상처 입어서 지금 실려왔는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투에 다시 나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해외에 있다면. 그죠? 집으로 돌아가서 뭐 요양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게다가 내가 부상당했다는 건 최소한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 죽었으면 못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 부상이라는 것이 별로 나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 뻥 한데 팔다리가 없어. 그럼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부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확인해 봅시다. 제일 앞에 보는데 아까 우리 앞쪽에서 7번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7번이 어떤 습관에 대한 먹는 습관에 대한 거 뭐 얘기하면서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열거되는 거 있죠. 그죠? 뭐 느긋할 때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구체적 진술 나와 있는데 8번 같은 경우도 전체가 이제 구체적 진술로 구성돼 있어. 첫 문장 보시면요. During World War II 2차 대전 동안에 a physician named Henry Beecher, Henry Beecher라고 이름 붙여진 Henry Beecher라는 이름의 한 의사가 was stationed. station이 이제 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에 대해 쓸 때는 뭐예요? 주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안지오라는 곳에 안지오라는 곳에 비추에 됐으니까 뭐 교두보, 해안 교두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201명의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대요. 스토리죠. 그죠? 그지? 그러면서 쭉 이어져 갖고 끝까지 온 거야. 전체가 스토리구나. 근데 그 와중에 그죠? 두 번째 줄에서 In recording his treatment 그의 치료를 갖다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관찰하기를 오직 3/4 of the wounded soldiers 부상당한 병사들 중에 4분의 3만이 requested pain medication이니까 통증약, 진통제를 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만 진통제를 요구하고 4분의 1은 뭐야? 진통제를 달라는 소리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뻔히 아파 보이는데. 그 얘기야. 게다가 뒤에 보시니까 어디 나와 있냐면은 5번째 줄을 Beecher가 compared these observations 이와 같은 어떤 관찰들을 to treatments of his civilian patient 그의 어떤 시민 환자들의 어떤 치료랑 비교해 본 거죠. 근데 who had been hurt in all kinds of accidents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사고에서 상처를 입은 부상당한 시민과 비교를 했고 그래서 he found that people with civilian injuries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어떤 시민들은
requested more medication than the soldiers. 병사들보다 더 많은 약을 요구했다는 거야. 이게 과연 군인 정신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부상 당했지만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기 싫은 게 있어. 근데 그 전날 아파요. 그럼 아픈 게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영장을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갔었는데 물을 무서워했어. 나중에 이제 우리 뭐 프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 심리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지만은 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동기를 찾는 거가 나오는데 선생님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5살 때쯤에 물에 빠졌었대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베드처럼 생긴 어떤 그런 튜브 뭐 이런 데 이제 선생님이랑 사촌 동생 둘 태우고 나갔다가 뒤집힌 거야. 파도가 쳐갖고. 그러니까 그거 끌고 나갔던 삼촌이 일단 손에 잡힌 대로 둘을 데리고 나온 거죠. 끌고 나온 거야. 근데 거기 그 둘이 선생님이 아니었을 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꼬르륵 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바닷가에 있었던 다른 삼촌이 막 뛰어들어와서 건져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었나 봐. 그 기억이 나와갖고 물을 무서워했었는데 물을 무서워하는데 다쳤어. 다쳤으면 상처 나면 물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영장 못 가네? 이 다친 거보다 수영장 못 가네? 안 가도 되네? 집에서 쉬어야지? 이게 더 기쁜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놀러 가기로 했어. 새로 여자친구 사귀어갖고요. 캐러밴 베이 갈까? 라고 했는데 다쳤어. 어때요? 가요. 그래요. 갈 수 있겠죠. 짜증 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9번의 경우는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번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겁니다. experimental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research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study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험, 연구,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 이겁니다. 보통 대체로 필자가 어떤 특정한 실험을 자기 글에 언급한 이유는 그 실험 자체를 설명하고 싶거나 또는 그 실험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싶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 조사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와 결론입니다. 왜? 실험의 결과와 결론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실험의 결과라는 것은 result, 결과예요 라는 표현 또는 conclude, 결론 짓습니다. 또는 conclusion,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험의 결과가 show, 보여줍니다. suggest, 제시합니다.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find라든지 뭐 discover라든지 또는 learn, 알게 된다, 배우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실험의 결과, 결론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실험 내용이 좀 길게 등장한다면 결과, 결론은 주로 어디 나올까? 결과, 결론, 실험이 좀 길게 등장해. 실험의 내용에 대한 막 설명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결과나 결론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끝부분을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실험의 결과와 결론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실험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과고요. 그걸 통해 갖고 일반적 진술을 하는 것이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실험의 결론으로서 이런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It seems that 또는 it is likely that 또는 it appears that이야. 자, 이거 뜻이 뭐야? that 이하처럼 보인다 또는 that 이하일 것 같다는 뜻이죠. 실은 얘네들 갖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현황 제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집힐 수 있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실험에 대한 언급에서 뒤쪽 부분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결론 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실제 지문에, 영어 지문에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Mere
exposure eff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지역하면 뭐야? 아, 별로 오늘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역하면 그렇죠. 단순 노출 효과야. 이게 뭐니? 단순 노출 효과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출은 넌 노출이 너무 심해 이런 노출 얘기한 게 아니야. 그치? 보통 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반복된 노출이 그 대상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킨다는 걸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자주 보면 정들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우와 이쁘다, 우와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지?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이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니까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전형적인 미남 스타일이 아닌 애들 있잖아. 전형적인 미남 스타일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남, 예를 들어 전통적인 미남이라고 치면은 뭐 원빈 말할 필요가 없죠. 좀 나이는 많지만 장동건 뭐 이런 스타일,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런 스타일, 그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것 중에서 뭐 이를테면은 선생님 처음 등장해서 처음 데뷔했을 때 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인국이야. 별로 호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여자로 바꿔볼까? 여자, 글쎄 여자는 별로 쌤이 관심이. 쌤은 많이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여신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평범한 거. 같이 있을 때 마음 편한 게 좋아하고요. 뭐 그냥 굳이 치자면은 이제 어디 같이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냥 뭐 그 정도의 어떤 비주얼, 뭐 김희선, 뭐 김태희 요 정도, 그 정도면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연예인을 봤어. 처음에 봤을 때는 쟤 저렇게 생겼지? 그렇네요. 김태희가 처음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을 거야 아마. 그때 악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하여튼 다 이쁘다고 난리가 났는데 딱 봤는데 악역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렇게 표독스럽게 생겼어. 막 이쁘다고 하는데 저게 뭐가 이뻐 했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요? 뭐 봐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가장 극명한 예가요. 선생님 예를 들면 처음에 김건모 봤을 때 아니 저런 비주얼로 가수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 게 박진영이었어요. 박진영 나왔는데 약간 그 SF 영화 중에서 프레데터 그런 느낌 나고 좀 충격적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 두 명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게 싸이였죠. 싸이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이 드디어 조폭들이 가요계 방송계도 장악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비주얼이 조폭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요. 계속 보다 보니까 물론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갖고요. 계속 오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방송에 등장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세련돼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나름은 조금씩 만지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계속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단순 노출 효과를 다루는 지문들이 많이 등장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특정 실험에서는요,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원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 실험은 본 목적을 밝히면 돼, 안 돼? 안 돼요. 본 목적을 밝히는 순간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가 나를 평가한다고? 난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이 심리학 실험은 이제 그 의도를 가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 실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음료수의 맛을 평가해달라는 어떤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1번 방, 2번 방, 뭐 10번 방까지 쫙 있고 거기에 뭐 몇 번 음료수가 있는데 몇 번 가서 어디 가서 어떤 음료를 맛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음료의 맛 평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험 참가자끼리 어떤 사람끼리는 자주 접하게끔 같은 방에 계속 가게 만들어. 어떤 사람끼리는 접하지 않게끔 그 정도를 달리하게끔 동선을 짰다는 거죠.
그게 끝난 다음에 전체 참가자들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서로에 대한 인상을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야. 그때 동선이 겹쳤던 사람끼리는 서로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가 결과야. 그지? 그리고 나서 끝에 한마디 붙이는 거야. 만약 당신이 좋아하지만 고백을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 앞에 자주 등장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결론부에 it seems that, it is like that, it appears that 이라는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요. 제목이니까 선택지 먼저 봐야 되는데 1번은 TV 시청 A good way of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있고 2번은 Impact of brand. 브랜드의 영향력 한 다음에 The key to effective advertisement. 효과적인 광고의 핵심.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브랜드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이미지나 가치가 있으니까 3번은 Problems with the media. 미디어의 문제점 한 다음에 Main contributors of violence. 폭력의 주된 기여자다.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디어 때문에 폭력적이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4번은 Effective advertising. 광고의 효과인데 Neutral shows 했어요. Neutral은 원래 중립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의 중립적인지는 모르겠어. 본문을 보지 않는 이상. 그지? 그래서 중립적인 TV 프로그램이 decrease sales, 판매를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balanced TV, TV상에 폭력한 다음에 it affects the viewer's memory, 시청자들 기억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문장 봐. 우리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어떻게 한다고요? 첫 두 문장, 끝 한 문장을 먼저 본다 했습니다. 첫 문장 뭡니까? In a striking experiment의 동그라미. 아주 특징적인 실험 소개에서 했으니까 실험 얘기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의 결과는 주로 끝에 많이 등장하지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에서 실험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확인해야 돼. 보니까 브래드 부시맨이라는 사람과 안젤리카 보나치라는 사람이 got people to watch TV. TV를 보게끔 시켰어요라는 것은 실험의 결과랑은 전혀 무관하죠. 실험의 내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첫 문장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게다가 두 번째 문장 눈으로 슬쩍 보니까 each of the shows, 각각의 쇼가 컨텐츠 담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TV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이지. 즉 실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 제일 끝으로 가. 자, 제일 끝 문장 갔더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It seems that의 동그라미.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니까 결국 그 실험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 진술로서의 결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보니까 it seems that violence 밑줄, 폭력, impairs 밑줄, 손상을 가해 the memory, 기억 밑줄. 정답 몇 번? 5번이구나. 맞나요? 실험 내용 구구절절하게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시험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은 꼭 두세 개씩은 꼭 등장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은 실험 내용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단락전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G라고 쓸 수도 있고 S라고 쓸 수도 있어요. G라고 쓰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general idea, 일반적 진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락전개상 S라고 표시하면요, 이거는 specific idea, 구체적 진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라는 개념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섹시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영어 선생들이 대체로 섹시해. 예시야. 승질내지 말고.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섹시해. 영어 선생들이 섹시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영어 선생들이 섹시하다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섹시하다는 것의 하부 개념이죠. 더 좁은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에 게 일반적 진술, 밑에 게 구체적 진술이 돼 있어. 그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프로 봐. 섹시하잖아. 라고 얘기했다면, 그죠? 영어 선생 중에 최프로가 또 구체적 진술일 거 아니야.
오히려 영어 선생이란 말이 일반적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상대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시나 스토리 같은 것들은 다 구체적 진술이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대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장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어 독해 문제의 정답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진술에서 찾는 게 원칙이에요. 구체적 진술보다는 일반적 진술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단락 전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하나의 지문인데 그 안에 중간쯤에 구체적 진술이 껴있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즉 앞부분도 일반적 진술들이고요. 뒷부분도 일반적 진술이고 중간에 구체적 진술이 몇 문장 껴있어. 이 상태일 때 그 구체적 진술의 시작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일반적 진술 문장 또는 구체적 진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뒤에 붙는 첫 번째 일반적 진술 문장이 대체로 별표 문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나왔어요. 구체적 진술의 시작이죠. 그럼 그 전은 뭘 거야? 일반적 진술일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 문장이니까 예시를 들었을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한번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 1번 유머로 대인관계를 개선해라. 2번에 자신의 약점을 인식해라. 3번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4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5번에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첫 문장 보시니까요. A man standing on the street corner. 길 모퉁이에 서 있는 한 남자야.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한 남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체적 진술이겠죠. 그죠? 일단 건너뛰어봐라 이거야. 두 번째 문장 볼까? He stops. 찾았습니까? 네. 그가 멈췄어.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또 그 다음 넘어가 봐. 그 다음 문장이 세 번째 줄에 laughter 이거죠. 웃음이 can turn any disadvantage. 어떠한 단점이든 into an advantage. 장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는 구체적 진술이 아니잖아. 즉 구체적 진술이 끝난 다음에 첫 문장으로 붙는 일반적 진술이죠. 그럼 이 문장이 별표 문장이라는 거야. 맞아요? 중요 문장입니다. 이제 그러면 웃음이 어떠한 단점이든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웃음이 있으니까 정답 1번 유머입니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유머와 웃음은 맞아떨어지지만 대인관계 개선은 안 맞아떨어지죠. 대신에 유머가 빠진 대신에 또는 웃음이 빠진 대신에 4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답 몇 번? 4번일 것이다. disadvantage가 뭐예요? 위기. advantage가 뭐?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한번 끝 문장으로 가보자. 제일 끝 문장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They believe in the old cliché. 클리셰가 뭐야? 그렇죠. 상투적인 말. 클리셰라는 것이 상투적인 말이 되다 보니까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영화 평론 같은 거 할 때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약간 좀 클리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나온 것처럼 전쟁터예요. 철문을 싹 벗었어. 그리고 모자 안에 있던 사진을 보여줘.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죽어. 클리셰야.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죠? 상투적인 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클리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클리셰를 갖다 그들이 믿는데 근데 어떤 클리셰냐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거예요. 모든 구름은 은색의 lining, 안감을 갖고 있대.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나쁜 게 있지만 그게 거치고 나면 좋은 게 있을 거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And they actively seek the advantage in their disadvantage. 또 나왔네요. 그들이 어떤 불운 속에서 나쁜 점 속에서 좋은 점을 찾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게 맞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은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 지문이라는 거죠. 이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넘어갑니다. 자, 반면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 진술과 일반적 진술이 딱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체적 진술 스토리야 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구체적 진술만 있는 경우엔 그 안에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전이나 결 부위가 되겠죠. 그죠? 또는 그 외의 강조 표현에 집중해서
답의 근거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볼게. 자, 11번 보시면요. 제일 끝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 나오냐면 선핀스, 스트래터지야. 선핀, 요게 이제 그 중국어 발음을 갖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흉내내는 게 선핀이고요. 요걸 갖다 우리말로 바꾸면 손빈이에요. 손빈. 원빈 말고요. 현빈 말고 미안합니다. 손빈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손빈이 있고요. 손빈의 아버지가 있고요. 손빈의 할아버지가 있어. 손빈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손무예요. 손무. 아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손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빈이 아빠가 있고 손빈이 있어. 이 3대에 걸쳐서 썼다라고 추정되는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이에요.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손빈의 블랭크라는 strategy, 전략이 manage to 부정사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또는 뭐뭐 해내다는 뜻이죠. hit target, 타겟을 맞춰냈어요. 성공했어 라는 거죠. 타겟을 맞췄으니까. 맞아요? 손빈의 어떤 전략이 성공했어라는 얘기인데 1번 annoying the enem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적을 갖다가 짜증나게 만드는 거. 적을 갖다가 화나게 만들어서 이성적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 그지? 맞아요? 가능할 겁니다. 2번은 promising his troops a great reward, 그러니까 그의 부대에게 큰 보상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3번은 appearing weaker than he actually was, 다음에 생략된 게 weak이죠. weak. 실제로 그가 약한 것보다 더 약해 보이는 거고요. 4번은 making enemies fight among themselves,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적들이 그들 스스로 사이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5번은 providing his soldiers, 그의 병사들에게 with various weapons, 다양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 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빈칸이 끝에 있으니까 바로 앞문장부터 봐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앞에서 잠깐 했던 얘기야. 뒤쪽에서 빈칸 얘기 나오겠지만 빈칸이 제일 끝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앞문장 보고요. 바로 앞문장 봤는데 뭐가 나올 듯 말 듯해 하면 거꾸로 한 두세 문장 거슬러 올라와 보고 바로 앞문장 봤는데 도저히 답의 근거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럼 양과의식일 것을 가정해서 첫 문장으로 먼저 가라 이거야. 근데 바로 앞문장도 with the regional 돼야 됐으니까 위의 장수가 죽었대. 스토리잖아 계속. 그지? 뭐지? 첫 문장으로 가요. 첫 문장 갔다니까 손비는 하고 또 나왔죠. 전체가 다 스토리예요. 빈칸인데 전체가 스토리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순서대로 읽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손비는 Commander of the Armies of Qi. 이게 취가 이제 제 나라예요. 제 나라. 제 나라의 군대의 사령관인데 제 나라의 군사인데 근데 once 한 번은 led his troops, 그의 부대를 이끌었어. against, 대항하여서 the armies of we, 위나라에 대항해서. 우리 위초고의 위 있죠. 그죠? 근데 comma which, 그 위라는 나라가 outnumber, 동사의 앞에 out이 붙게 되면 무엇보다 더란 뜻이야. 즉 outnumber에서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그지? his troops, 그의 부대보다 2-1, 2대1로 숫자가 많아. 뭐 숫자가 더 적은데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Let us light 100,000 fires when our armies enters we, suggested 손빈. 손빈이 제안했대. 지금 우린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손빈의 전략이죠. 근데 손빈이 제안한 거니까 이게 전략일 거 아니야. 즉 다운표 내용 알면 끝나는 거야. 맞아? 자, 근데 그 안에 우리가 100,000 했으니까 위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10만 개 횃불을 밝히자. 일단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의 전쟁은 누군가는 수성을 하고요. 누군가는 치는 거야. 그지? 그때 수성을 하는 쪽보다 치는 쪽의 인원이 많아야지 승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새끼는 아니죠. 이 양반은 자기가 절반 정도의 병력만 갖고 있는데 쳐들어간 거야. 그지? 뭔가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죠? 쳐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쳐들어갔을 때 일단 첫날 우리가 위나라에 들어가서 성 앞에 딱 도열하게 되면은 첫날은 10만 개의 횃불을 밝히자라고 얘기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빈이 제안했습니다 한 다음에 50,000 on the next day. 다음 날은 5만 개. 그다음 and only 30,000 on the third.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은 3만 개만 밝히자 이거야. 들어가자마자 싸우진 않으니까 막 진열을 정비하고 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첫날은 10만 개의 횃불이 막 보이다가 그 다음날 5만 개만 보여. 그 다음날은 3만 개만 보여. 멀리 있으니까 병사의 수를 직접 세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횃불의 숫자가 뭐처럼 보여? 군인들의 숫자처럼 보이겠죠. 숫자가 줄었네. 그지? 이게 첫 번째 답인 거예요. 자,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 다음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 위의 장군이 came to think, 생각하게 되는데 I knew, 내가 알겠다.
the men of Chi, 제 나라 남자들이 were called, 겁쟁이구나. 게다가 after only 3 days, 3일만 지났을 뿐인데 more than half of them,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have deserted. desert는 원래 버리고 튀는 거야. 그래서 deserted island가 뭐예요? 무인도인 거죠. 즉 여기서는 군대니까 버리고 튀었다는 건 뭐야? 탈영을 했습니다라는 거죠.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합지졸 약해 보이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일 것이다 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손빈의 부대가 그래서 그 제나라의 어떤 장군이 decide to seize the moment 했으니까 seize 했으니까 움켜쥐는 것. 그 순간을 포착하자.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move swiftly on the Chi's camp. 제나라의 어떤 그런 병영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했죠. with a lightly armed force 했으니까 경장만을 갖춘 어떤 군대를 들고 이 정도면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얼른 가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적당하게 이제 뭐 무장을 많이 하지 않은 어떤 그 병사들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손빈의 부대가 또 그 상태에서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또 퇴각도 했죠. 퇴각을 하고 있다가 luring, lure가 원래 이제 꿰는 거죠. 미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나라의 어떤 군대를 좁은 패스, 협곡으로 유인을 했고 그곳에서 they ambushed. ambus가 뭐야? 매복하는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destroy them, 그들을 파괴했어. 그 과정에서 위나라의 장군이 죽게 되니까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겠네.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2번 또 들어가는데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중요한 점은 앞쪽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뒤쪽에 반드시 현재나 나중이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이거죠. 그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 라는 것은 현재는 그래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쓴 말일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현재나 나중일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과거에서 나중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change,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봅시다. 12번도 빈칸이에요. 그래서 빈칸 문장 보시면은 자, while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while the scientific literature, 과학적 문헌이 would not advocate that we take babies. 우리가 아기들을 to rock concert에 데리고 가거나 또는 mow lawns with them on our back. 그들을 아기들을 등에 업고 잔디를 깎는 것을 advocate,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생각해봐. 과학 문헌이 아이들을 락 콘서트에 데리고 가는 거 애들을 업고 들쳐업고 잔디 깎는 걸 옹호하지는 않지만 했으면 뒤에는 좋아 나빠? 좋아. A라는 걸 옹호하진 않아. 하지만 A가 나쁘진 않아. 좋아. 이 정도로 이어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기를 even the youngest babies, 아주 어린 아기들조차도 어떻다는 걸 알고 있대. 자, 지금 잔디깡랑 락 콘서트야. 둘 다 어떤 상황이야?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청각적 자극입니다. 그죠? 선택지 봅시다. 1번 make sense of the world through caregiver. 1번도 자주 나왔던 소식이네요. 아기들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세계관을 정립할 때 누굴 통해서? caregiver, 양육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육자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돼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2번은 benefit, 이득을 봐 from both visual and auditory stimulation. 그러니까 시각적 또는 청각적 자극으로부터 이득을 본대. 3번은 love to listen to their favorite music on their own.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4번은 suffer damage 했으니까 피해를 겪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로부터? 시각적, 청각적 자극으로부터요. 그 다음 5번은 should be kept in silent, 조용한 그리고 peaceful,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유지되어져야 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 선택지끼리 묶어주십시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다른 거 또는 아예 방향 자체가 반대인 선택지를 고르십시오.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 반대인 거 있어요? 반대인 거. 누가 봐도 딱 반대인 거 뭐야? 2번이랑 4번이죠. 둘 다 시각, 청각 자극을 얘기하고 있고 2번은 혜택을 본다.
4번은 고통을 겪는다니까 방향이 반대야. 자, 그 다음 2번, 4번과 비슷한 방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 어때요? 아이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유지되어져야 해라는 얘기는 거꾸로 아이들은 조용한 게 좋다는 거죠. 조용한 게 좋다는 얘기니까 2번이랑 방향이 같아? 4번이랑 방향이 같아? 4번이랑 방향이 같아. 그럼 4번과 5번의 방향이 같다면 정답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자, 그리고 실은 얘는 빈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빈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라면 우선 첫 번째 문장 먼저 확인합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Not so long ago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정도 의미예요. 그죠? 얼마 전만 해도 Child Care Specialist가 아동 보육의 어떤 전문가들이 might have recommended 권유했을 것이다. 과거의 권유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the babies recommend가 주장, 명령, 권유, 제안이기 때문에 대신하는 접수 다음에 원래 should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should를 생략해도 be라는 원형이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기들이 be kept in clean, 깨끗하고 neat, 정갈한 환경 속에 있어야 하고 visitor, 방문객들은 should be silent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should be silent in their midst. 그 가운데 조용히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럼 그 얘기는 지금은 조용할 필요가 없다로 가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답의 근거였고요. 그 다음 뒷문장도 볼까요? 뒷문장 보시면은 formerly의 동그라미 이전의 라는 뜻이니까 얘도 뭐야? 과거 언급이죠. 맞나요? 이전에 white nurseries, nursery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뭔가를 보호하는 장소를 다 nursery라고 얘기해. 보육원도 nursery고요. 아기들의 방도 nursery고요. 그 다음에 양로원도 nursery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하얀색 1세기였던 어떤 아기들의 방이 have been replaced의 동그라미. replace 뭡니까? change, 변화야. 그지? 대체됐어. 근데 어떻게 대체했어? by colorful 밑줄, 다채로운 색깔의 방으로. 근데 alive with patterns and music boxes니까 패턴이 막 여러 가지 있고요. 뮤직 박스가 있는, 시각, 청각 자극이 있는 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뀐 게 좋으니까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거죠. 과거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재 전문가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맞겠네. 자, 그 다음 문장도 확인해 보시면요. Parents and caregivers, 부모나 양육자들이 are told, 얘기를 들었어. To chat with infant, 유아들과 수다를 떨라고. 그 다음 to touch and cuddle them, 건드리고요. 만지고요. cuddle, 안아주라 이거죠. So that they get sufficient tactile stimulation이니까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tactile, 촉각적 자극까지 얻을 수 있게끔 하십시오. 라는 거지. 즉 여러 가지 자극이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기들 방이 진짜로 정말로 하얗게 꾸며주는 게 이제 애기들 방의 어떤 그런 특징이었죠.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애기들 방 뭐 이거저거 덕지덕지 붙여 있잖아. 이제 뭐 심지어 매트도요. 뭐 그 은은한 색깔의 이렇게 단색의 매트 이런 게 좀 그래도 괜찮아 보기에는. 근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뽀로로 매트 갖다 놓으면 애들이 매트에 붙어갖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만큼 자극적이고 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넘어갑니다. 13번도 역시 과거와 현재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빈칸 문장 볼게. 빈칸 문장이 제일 끝 문장에 있고요. 맞나요? Although this may not have been the intent of the reformers. 이것이 개혁자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children, 아이들이 were to contribute far more, 훨씬 더 많이 기여해 to the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 blank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예, 잠깐 있다가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계속 볼게요. 1번은 as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했으니까 그들의 가족을 위한 breadwinner야. 원래 win이라는 건 뭔가를 승리하고 쟁취해 오는 걸 얘기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breadwinner라고 하는 것은 빵을 따오는 거야. 근데 이 빵이라는 것이 우리 대유나 환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빵이 먹고 사는 어떤 음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breadwinner는 뭐야? 경제적 가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치? 그 다음 2번은 as members of some social movements,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구성원으로서. 3번은
creative innovators in their industry. 그들의 산업상의 어떤 창의적인 혁신가로서. 애들 얘기죠, 애들. 4번은 as consumers than they ever did as laborers가 그들의 노동자로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자로서 라는 이해가 될 것이고요. 5번은 as illegal workforces who can be utilized. 이용당할 수 있는 불법적인 노동력으로서 라고 얘기했는데 빈칸이 끝에 있으니까 뭐 봐야 돼? 바로 앞문장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앞문장 봤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This development, 이 발전이 signaled a transformation의 동그라미.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아이들이 기여했대 경제, 국가 경제. 근데 그 앞부분에서 transformation, 변형, 변화라고 했어요. 그럼 변화는 change니까 어때요? 과거와 현재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뒤에 뭐 나왔습니까? From workers, 그 다음 to consumers예요. 아, 과거에는 workers, 근로자였고 지금 뭐야? consumer, 소비자야. 그 얘기가 그대로 등장한 게 몇 번이야? 4번 되겠죠. 과거의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또는 나중에는 소비자로서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라는 거죠. 왜? 어떻든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지?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애들을 적게 낳게 되죠. 적게 낳은 만큼 더 잘 키우게 되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지? 그런 얘기 되겠지. 그래서 제일 앞문장 보시면은 prior to 동그라미 치십시오. prior to the 19th century. 19세기 이전의 과거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the major role of children in a capitalist economy.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주된 역할은 was to work.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there were few industries that did not employ children at some level.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산업은 거의 없었고요. 또한 there were few families. 가족들도 없었어. 어떤 가족? whose children. 그 가족들의 아이들이 did not contribute economically through either farm or factory labors니까 농장에서의 노동이나 공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는 가족도 거의 없었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가 다 뭐야? 노동력이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in 20th century America 동그라미 주시면 아까 19세기 이전에 냈고요. 20세기 미국에서는 했으니까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this began to change. change의 또 밑줄.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social movement that for decades 수십 년간 worked to restrict child labor. 아동 노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어떤 사회 운동이 마침내 convince state and federal legislatures니까 주와 연방의 입법자들을 납득시켜서 설득시켰어요. 뭐이끔 to pass laws making child labor illegal이니까 아동 노동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게끔 이제. 그 결과 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자들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다고. 아동 노동을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소비자로서 국가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단순한 아동 보호의 목적이었지만 그 결과 소비자로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15번 이 파트는 뭐냐면요. 대조입니다. 대조. 아까 실험 연구 조사할 때 결과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갔어. 왜? 여기서 대조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죠? 뭐냐면은 실험에도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죠. 통제변이과 종속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비교 대상을 놓고 실험하지 않는 이상 그 실험 내용을 믿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그 10,000명의 학생들에게 흡연이 학습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지급해. 한 갑을 다 피게 만들어. 그지?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본 다음에 흡연은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결론을 낸다면 그 결론은 합당하지 못하죠. 그게 담배 때문인지 딴 것 때문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통제변이과 종속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10,000명에 동일하게 부여한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는 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게 만들어. 그 중에 일부는 담배를 하루에 2갑 피게 만들어. 나머지는 뭐 전자담배 피게 만들어. 또는 금연 그룹이 있고요. 또는 뭐 비타민 스틱 그룹이 있고요. 대마초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를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 결론을 찾지 못하는 경우엔 그 실험 내에 있는 대조 관계를 찾으면 그 지문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지문에서도 대조 관계는
핵심이 돼요. 왜? 대조를 통해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요약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요약문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약문은 무조건 요약문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은 요약문과 선택지만 봐도 문맥상 답이 나오는 경우가 한 90%야. 그리고 모르겠으면 끝 문장을 봐요. 지문에. 끝 문장 보면 거의 한 95% 답이 나와요.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첫 문장을 봐요. 그럼 거의 99% 답이 나옵니다. 근데 100개 중에 하나 정도씩은 첫 문장, 끝 문장 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장들, 지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요약문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왜? 글이 있고요. 글 내용을 덧붙인 다음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무슨 얘기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문 보시면요. unlike의 동그라미. unlike는 무엇과는 다르게니까 얘가 대조의 표현이죠. 맞아요? unlike the primitive child who learns from his A surroundings예요. 대조의 관계로서 원시의 아이들과는 다르게라고 했습니다. 원시의 아이들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근데 그 원시의 아이들을 설명하면서 그 원시의 아이들이 A한 환경에서 뭐 한다? 학습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시의 아이들과는 다르게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현대의 아이들 얘기 나오겠죠. 뒤에 보니까 the modern child, 현대의 아이들은 이라고 얘기했고 그 현대의 아이들은 똑같이 나왔죠? learns in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한대. 원시 아이들은 A한 환경에서 학습을 했고요. 현대 아이들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comma which, 그것이 즉 현대의 아이들이 교육기관에서 학습한다는 것이 그의 어른들로부터의 B를 result in, 초래합니다. 이 결과 어른들로부터 B라는 게 생겨나 라고 했어요. 맞아요? 일단 B를 먼저 보시면은 1번은 interference, 방해죠. 맞아요? 그 다음 2번과 3번은 sympathy, 공감이야. 맞나요? 그 다음 4번과 5번은 alienation, 우리 앞에서 했던 단어네. 뭐야? 소외였죠. 거리두기. 맞나요? 자, 그리고 A를 봤더니까 1번, 3번의 foreign, 외부의. foreign은 외국에라는 의미에서 외부에라는 뜻을 가지죠. 그 다음 2번, 5번의 immediate는 뜻이 뭐야? 즉각적인. 자, 그리고 4번의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언어마다 약간 컨셉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또는 문화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말과 영어와 중국어는 최소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immediate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전에, 후에라는 말 생각해보자. 야, 그 일이 있었던 앞에라는 건 무슨 얘기야? 그 일보다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한자로 표시하면 전이잖아. 맞나요? 오케이? 또한 그 앞이나 전이라는 표현은 공간적 개념으로서 내 앞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해가십니까? 즉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일이 있고 나서 후에,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라고 했다면 후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전후 개념으로서 공간적으로는 내 뒤, 시간적으로는 나중을 얘기하지. 같이 쓴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before나 after도 before가 어떤 특정 사건의 이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before가 내 앞을 의미하기도 해요. after도요. 어떤 특정 사건의 이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물리적 뒤를 얘기하기도 해요. I'm after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 개념상 immediate는 즉각적인 것, 즉 즉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랑 맞닿아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immediate가 맞닿아 있다는 뜻이라면 foreign은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랬을 때 보자. 교육기관에서 학습한다, 현대 아이들은. 그럼 이 교육기관은 foreign한 공간이야, imaginary한 공간이야, 아니면 immediate한 공간이야? 교육기관은 일단 상상의 공간은 아니죠. 4번 지키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 foreign하냐, immediate하냐, 외부의 장소이냐, 아니면 나랑 직접 맞닿아 있는 장소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육기관이야. 여러분 여기랑 맞닿아 있는 장소예요?
물론 지금은 여기 있지. 근데 여기 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짐 싸갖고 집을 나섰잖아. 멀리 왔잖아. 학교 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가까운 데서 다니지만 대학 가요. 통학 시간 2-3시간 걸리는 데도 있잖아. 그치? foreign한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교육기관을 선택지 A로 본다면 foreig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대조 관계니까 당연히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immediate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즉각적 환경으로 봤을 때 2번이나 5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그죠? 원시 아이들은 즉각적인 환경, 즉 집에 맞닿아 있는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요. 대신 현대 아이들은 집에서 나와서 외부의 교육기관으로 간단 말이야. 맞나? 오케이? 그랬을 때 어른들로부터 공감을 얻겠어요? 소외를 얻겠어요? 안 됐구나. 열심히 해. 이거는 격려죠. 공감은 아니야. 그치? 원래 물리적 거리는 뭘 만들어내?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원시 시대라면 엄마, 아빠 뭐 해?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시끄러워. 애들 몰라도 돼. 그잖아요?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일 것이다? 아마도 alienation일 것 같다. 즉 요약문과 선택지만 보더라도 정답이 몇 번? 5번일 것 같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답의 근거를 찾는 거야. 답 근거 어디서부터 찾는다고요? 끝 문장. 제일 끝 문장 먼저 보라고 했어요. 제일 끝 문장 보세요. 보니까 He is therefore, 그가 따라서 that much more, 그만큼 더 많이 remove, 제거되어진다. 그의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자, 뭐가 나왔어? removed라는 표현을 썼죠. 제거된대요. 제거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찾았어? alienation, 소외당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아직 즉각적 환경인지 외부의 환경인지 못 찾았어. 그럼 첫 문장으로 가자 이거예요. 첫 문장 가볼게요. 보니까 unlike 또 나와있죠? 동그라미. 역시 대조야. 근데 좀 전에는 원시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현대의 아이들은 했던 데 반해서 첫 문장은요. 현대의 사회와는 다르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원시 사회는 has less specialized knowledge to transmit. 전달할 만한 특화된 지식이 더 적었어. 솔직히 원시 시대 배운 게 뭐겠어? 뭐 이를테면 석기 막 이렇게 떼갖고 만드는 거, 가는 거, 뭐 화살촉 만드는 거, 동물 잡아보면 가죽 벗기는 거, 불 피우는 거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특화된 지식이라고 볼 수 없잖아. 원시 시대 아빠가 동굴 속에 살면서 아들아 일로 와봐라. 오늘 아버지가 너한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미적분을 배울 차례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특화된, 전달할 만한 특화된 지식이 적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and since its way of life, 그것의 삶의 방식이 is enacted, 수행되어지는데 before the eyes of all, 모든 이의 눈앞에서 한 50명, 100명의 부족 모든 이의 눈앞에서 가죽 벗기고 뭐 화살 만들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no need to create a separate institution of education such as school. 학교와 같은 분리되어진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문맥추론 해보자. 문맥추론. 지금 어떻든 원시 사회가 특화된 지식이 더 적었습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삶의 방식 자체가 모든 이의 눈앞에서 행하여졌다며. 그치? 자, 연결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모든 이의 눈앞에서요. 즉, immediate랑 비슷한 개념이 before the eyes죠. 눈앞에서. 내 코앞에서. 뭐야? 물리적으로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immediate의 답이 근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와 같은 분리된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대요. 분리됐대. 이게 뭐겠니? foreign이죠. 딱딱 맞아 떨어지네. 선생님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 리딩 스킬, 키스 트레이닝 선생님이랑 조금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조금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답 근거 찾는 과정이 꼭 퍼즐 푸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한다고. 재밌어진대. 그럼 끝난 거야. 게임 셋이에요.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죠. 재미를 느낀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공부가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저절로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든 분리된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게다가 instead 대신에
교육기관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었다. 나데이가 나왔기 때문에 instead 나온 거야. 대신에 the child, 아이들이 acquires the heritage of his culture. 뭐라고 했냐면 acquire, 습득한데 뭘? heritage, 유산을. 뭐의? of culture, 문화의 유산을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화유산 습득한다는 얘기는 칠판에 뭐라고 언급됐을까? 문화유산의 습득. 눈앞에서? 문화유산을 습득하는 게 눈앞에서요? 학습이죠. 훌륭합니다. 오케이? 아, 학습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문화유산 습득이라고 표현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문화유산을 습득하는 중입니까? Yes. 영어도 인류 문화의 유산이고요. 그 안에 있는 언어와 논리도 인류 문화의 유산이라고. 미적분도 인류 문화의 유산이야. 다 문화유산의 습득이라고요. 학습이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의 습득이라고 바꿔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흔히들 논리적인 글, 학문적인 글, 미안합니다. 학문적인 글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만 해도 문맥 추론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떤 문화유산을 갖다가 습득했는데 by observing and imitating others. 어른들을 관찰하고 모방으로써 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관찰 모방이 가능한 거야. 즉각적인 환경이니까 관찰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뭐 의식이나 사냥이나 축제나 뭐 경작이나 추수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 there's little or none of that alienation. 직접적인 언급 나왔네. 그지? 맞아요? 그래서 of young from old so marked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니까 현대 산업 사회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특징으로 드러나는 어른들로부터의 어린이들의 소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하자면요.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은 밑에서 5번째, 6번째 줄 가운데쯤 보시면 a further reason for this alienation. 이와 같은 소외의 추가적인 이유는 한 다음에 that in his concep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관념 속에서 the modern adult, 현대의 성인들은 owes less, 더 적게 빚지고 있어. 그의 direct experience, 직접 경험에. 뭐라 하냐면은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많아 적어요. 오늘 핵 융합을 배워야 돼. 진짜 융합시키니? 큰일 나게? 그죠? 오케이? 독성이 있는 물질에 배워야 돼. 이거 먹으면 즉사한대. 먹어봐야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indirect, 간접 경험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걸 갖다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직접 경험에 덜 의존하고 있고요. and more to the experience of his culture. 그의 문화의 경험을 했어요. 즉 이 간접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experience, 경험인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culture, 문화가 경험한 거야.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까? 지금 14번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게 영어 지문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히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일수록 별 얘기 없어. 한 얘기를 바꿔가면서 반복할 것이다. 그 핵심만 찾아내면 되게 쉬워지는 게 영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정답이 5번이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As a result. 거기서 그 소외가 거의 없다고 모던 소사이티에 얘기를 했는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 마켓 현저하게 나타나는 어른들로부터의 어린이의 소외가 원시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이해가세요? As a result잖아. 그 문장이. 그 결과.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야? 원시 사회 얘기잖아. 원시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소외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대 사회는 소외가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현대 사회에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른들부터 소외가 발생한다고. 원시 사회는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에 의존하는 거는 둘 다
문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지. 문화의 유산을 습득한다는 것은 학습에 해당하니까 두 시대에 다 있었던 거고, 단 그 문화유산 습득에 있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것은 원시 시대였던 거고요. 간접 경험 또는 문화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현대사의 특징이었죠. 그 차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제 1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 수업 중간이라도 좋아요. 수업 중간이라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한 중이라도 끊고 질문하세요. 그 선생님 얼마 전에 아마 여기 한샘에 저기 여학생들이 처음에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선생님 이름 쳤더니까 나무 위키에 이렇게 선생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질문 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다. 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죠? 선생님 자주 하는 얘기거든. 선생님 질문 성애자예요. 질문 받으면 희열 느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끊어도 돼. 단 전제 조건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끊고 질문했으면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거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그건 본인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 많이 하세요. 자, 특히 질문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숙학원이나 재수반 같은 경우는 질문 시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실은 그 순간순간 질문하는 거야. 딱 뭔가 떠올랐을 때.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쓱 한번 둘러본단 말이야.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애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순간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절반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특징이야. 내가 질문했을 때 누군가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아시겠죠? 오케이? 나서서 질문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고요. 일단 some people 동그라미 believe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 some people, many people, people, we, they는 현황 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역접전환 비판 반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believe, think, assume까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로 결론이 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든 some people believe that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어요. some 그리고 believe 믿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은 blank라는 것이 is some kind of instinct 일종의 본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의 믿음 속에 blank가 일종의 instinct 본능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본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욕구, 그죠? 또 본능을 욕구라는 말로 대체해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또는 뭐 종족 번식의 본능 하면은 종족 번식의 욕구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본능, 먹는 거, 그죠? 먹는 것도 본능이죠. 생존 본능은 뭐야? 생존 본능. 살려고 하는 의지, 그지? 살려고 하는 욕구, 의지. 자, 원칙적으로 본능은 한자어잖아. 본자가 본래란 치고요. 능자는 무슨 자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 생각하는 거야. 생존 본능은 살고자 하는 욕구 이전에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공이 갑자기 확 날라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인스팅트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욕구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욕구 이전에 가장 원뜻, 핵심의 뜻은 뭐다?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인스팅트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developed, 발전해.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종에게 어떤 식으로는 benefit, 이롭기 때문에 발전한 일종의 본능이라고 본대. 자, 뭔지 모르지만 1번은 not wanting to suffer,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것. 2번은 giving to charity, 자선단체에 뭔가를 기부하는 것. 3번 drawing pity from others, 남들로부터 동정심 같은 걸 이끌어내는 것. 4번은 exploring alternative, 대안을 탐색하는 것. 5번은 pursuing individual interest, 개별적인,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치? 뭐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일단 바로 뒷문장 봤더니까 뭐가 나냐면 at first 나와있죠?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냐면 at first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란 뜻일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나중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요 근래 들어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선생님이 한 10년 전쯤 이때쯤에는 아이들과 좀 친근감을 느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막 욕을 갖다 현란하게 쓰시는 분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한번 욕을 써봐야지 하고 욕을 썼다니까 애들이 정색하더라고. 선생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들었던 평가가 선생님 처음 볼 때 되게 차갑고 냉정해 보였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투 자체도 선생님이 무슨 별로 그닥 뭐 인간미가 있는 말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인간미 없고요. 냉정해 보이고요. 차가워 보였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선생님 물어보겠지. 지금은 어때? 차가워 보여요. 그럼 놀리는 거지 그건. 처음 봤을 때 차가워 보였어라는 얘기는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즉 at first가 있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하지만 나중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근데 at first 처음에는 this 이것이 this의 동그라미. 이것은 지칭어니까 바로 앞문장에 나왔던 blank가 본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것이 어때요? seems like a strange idea. 이상한 아이디어처럼 보였대. 처음에는 얘가 seems 보였어요? strange 이상해 보였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some people believe가 나왔으니까 현황제시일 거라고 추정했지만 현황제시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처음엔 이게 이상해 보여.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하지 않아. 즉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맞다라는 얘기야. 즉 첫 문장이 필자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리딩 스킬 매직아이는 또는 키스트레이닝은 확률이라고 하죠. 통계예요. Some people believe일 때 뒤에서 바뀔 확률이 높다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아시겠죠? 방향성을. 자, 한번 보자.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그 뒤에 뭐 이 말 저 말 붙어있는데 다 볼 필요 없어. 자,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콜론 나와 있고 다윈의 어떤 진화론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하잖아. 이제 굳이 볼 필요 없어. 넘어가. 그 다음 문장 봐요. 그 다음 문장 어디야? 네 번째 줄에 but 나와 있죠. 동그라미. 아, at first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야? but이 나온 거야.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이 얘기가.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지 않더라고 이거지. 게다가 but 동그라미 친 상태에서 바로 옆에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Richard Dawkins 누구예요? 이기적 유전자. 우리나라에도 재작년인 거 왔었죠. 특강하러. 그죠? 자, 영국의 진화론적 생물학자인 리처드 더킨스가 believe, 믿기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말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믿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리처드 더킨스의 믿음을 갖다 똑같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이 우리에게 ability, 능력을 줬대. 자연 선택이 능력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자, 자연 선택은 진화론적 개념이잖아. 자연 선택, 적자 생존, 진화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 선택이 부여한 능력은 뭐랑 같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능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니까 본래 가지고 태어난 능력, 선천적 능력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어떤 능력이야? ability 다음 뭐 나왔습니까? 키워드가 있겠죠? 이제 어떤 키워드? 뭐 있어? 이 능력 속에 to feel 뭐라고 했어요? PTS. 이게 키워드네.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PT가 키워드라는 걸 찾았단 말이야. 가장 결정적인 답이 그거야. 선택지니까 PT 있어 없어? 3번에 있어. 그래서 3번 체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대체로 키워드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오답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 키워드를 바꾼 형태를 정답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3번은 drawing pity from others야. 남들로부터 동정을 draw, 이끌어내는 거야. 내가 동정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럼 거꾸로 내가 동정심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2번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그죠? 슬쩍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When human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했고 과거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줄 밑에 modern society, 현대 사회는 훨씬 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이거야.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tic하되 유전적인 거죠. 그죠? 또는 inherited,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치면 innate, 선천적인 것. 그지? 또는 inborn, 가지고 태어난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선천적이라 부르고, 지금 얘기했던 instinct가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의 반대로 후천적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뭐가 있을까? 후천적. 좀 전에 배웠던 원시, 현대, 거기도 언급됐어. 뭐예요? learned, 학습되어진 거. acquired, 획득되어진 거. obtained, 역시 획득되어진 거. 또는 뭐 educated, trained, 훈련받은 거, 교육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후천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꼭 기억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천적이라는 개념은 많은 지문에 등장한 많은 지문에 등장한 어떤 소재를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선천적이라는 것의 말뜻,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또는 인류의 초창기에 적응의 결과가 DNA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 한번 생각해보자. 수렵하고 채집했던 시절이야. 수렵과 채집을 했던 시절에 주로 수렵, 사냥은 누가 했어요? 남자들이 했어요. 채집, 과일 따는 건 누가 했어? 여자들이 했어. 왜 그랬을까? 신체적 차이, 힘, 근력,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된 지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마거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소재가 뭘 얘기하냐면 성 역할의 학습이야. 그치? 고정관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게 교육되고 학습된 거다 이거야. 저희 아들내미도 보니까 어렸을 때 핑크색 되게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이었어. 근데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하면서 핑크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놀리잖아. 어딘가에 학습돼서. 그러니까 나 핑크색은 파란색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거렛 미드라는 사람이 실제로 아직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이 있잖아. 그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을 막 뒤지다가 여자들이 주로 수렵을 하고요. 남자들이 육아와 채집을 하는 부족들을 발견한 거야. 물론 조건들이 다 밀림, 정글이에요. 멀리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찾아봤더니까 여자들이 대대로 수렵을 했던 그 부족은요. 여자들의 평균 신장이 남자보다 더 커. 거꾸로 남자들이 훨씬 더 왜소해요. 근육량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 라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결국 신체적 조건 때문에 남자들이 수렵을 했던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인류학자들이 또 제시한 다른 설명이 뭐냐면은 문제는 육아와 출산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류가 처음 시작됐던 곳은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라고 하죠. 그지?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 인류가 태동했을 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5세를 넘지 못했답니다. 물론 뭐 개 중에는 뭐 누군가는 6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어렸을 때 죽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5세겠지만 이제 그리고 대충 그 당시에 뭐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15세 전후로 해서 가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년 애를 낳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생각해봐. 신생아들은 우리는 솔직히 뭐 간혹가다 기아 체험하고 하루 24시간 굶기 이런 것도 하잖아. 그렇잖아요? 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치? 건강에 좋대, 그게. 근데 신생아들은 일단은 2-3시간마다 애들을 갖다가 수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2-3시간을 넘겨갖고 한 24시간 정도, 최장 24시간 정도까지 애들이 아무것도 못 먹으면요. 아직 신체적인 능력 내지는 에너지를 갖다 쌓아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거야. 근데 그 당시에 원시 시절에 분유가 있어요? 이유식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신생아들은 뭐에 의존해야 돼? 고기 잡아서 구워갖고 신생아 줄래? 빨아먹긴 하겠지. 그치? 근데 그거 갖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모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랑 2-3시간 간격을 넘어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지역의 주 사냥감들은 큰 사냥감이었고요. 그래서 서식지에서 멀리 가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얘네들도 이동을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 오늘 사냥을 하러 가야지 나하고 나와서 며칠 걸려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 엄마가 애 들쳐 없고요. 그죠?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사냥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식지에 남아서 채집, 육아에 전념했던 거고요. 남자들은 반대로 사냥을 떠났던 거죠. 그 결과 봐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들이 어떤 능력이 더 좋대? 두뇌 능력에서. 공간 지각 능력. 왜? 자, 사냥하러 나왔다? 몇 날 며칠 걸어 나와서 막 물소태 잡아갖고 막 사냥을 했어요. 막 그 등에 업고 집에 가자.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안 되잖아. 선천적으로 길을 찾아내면 했다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그치? 반면에 여자들은 무슨 능력?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얘기하죠. 삶의 터전 근처에서 남아갖고 채집 생활을 해야 돼. 여러 명이 같이 채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하겠어? 서로 긴장을 해소하고. 그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겠죠. 그 얘기야. 실제로 사냥해서 왔을 때 초반에 남자들한테 사냥해서 왔어? 그러면 고기도 나눠 했더니까 남자들 뭐 하는 거야? 서로 죽이고 있는 거야. 같이 열심히 사냥해서 온 다음에 갖고 와서 나눌 때 더 맛있는 부위를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있더래. 그래서 사냥은 여러분이 해와. 분배는 우리가 할게. 여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화가 통하니까. 남자는 대화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일단 수틀리면 와요. 찌르고 봐. 이런 거였다는 거야. 그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쇼핑 패턴은 어때요? 여러분 쇼핑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은 다 지문에 나왔던 걸 종합하는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청바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저기 청바지 판 데가 있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 청바지 주세요. 어떤 거요? 대충 이런 거요. 하면 한 2개 정도 보여줘. 2개 보여줬는데 하나를 입었는데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주세요. 끝. 이게 사냥 방식이라고. 물소때 200마리가 막 도망치는데 거기 가서 고를래? 못 갈래. 열심히 쫓아가서 뒤에서 찌르는 수밖에 없어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잡으면 돼. 잡았어. 그럼 된 거야. 더 필요 없다고. 그죠? 근데 여자들은 채집을 해야 돼. 과일도 더 잘 익은 게 있고 덜 잘 익은 게 있을 거냐. 당연히 골라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쇼핑 자체가 고르는 거야. 그거 자체가 놀이가 되는 거죠. 여자들한테. 또한 색깔에 대한 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물소를 잡으러 갔는데 물소를 딱 잡고 봤더니 핫핑크야. 물소 색깔이. 먹으면 돼, 안 돼? 뭔가 먹으면 안 돼, 걔는. 그렇잖아. 대체로 남자들이 사냥했던 것은 무채색 계열이거든. 검은색, 흰색, 회색. 색선호가 다 거기에 몰려 있다고요. 근데 여자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을 갖다 떴다고요. 그러니까 원색에 대한 선호가 높죠. 그죠? 그리고 자 사냥 가서 막 뛰면서 뭔가 공감이 가는 대화를 할 수 있니?
없어요. 남자들에 대한 주로 어디에 몰려있다? 문제 해결에 몰려있다. 자, 절로 튄다. 막아, 쫓아, 몰아 이런 식이라고. 근데 여자들 채집하면서 몰아 뭐 이래? 아니야. 채집이야. 그러면서 공감이 가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초기 인류의 삶의 모습이 적응의 결과가 우리의 DNA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선천적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것을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왔던 얘기들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요. 문제 다 풀어오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40번 아니 그러니까 36번까지는 풀어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자, 16번 빈칸이 제일 끝에 있고요. In short, 요컨대 blank라는 것이 중요한 criterion, 기준이다. Reading excellence가 독서의 우월함, 즉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책을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다. 라고 했어요. 1번은 독서의 flexibility, 유연성이고요. 2번은 막대한 지식, 뭐 그럴 수 있죠. 3번은 지적인 호기심, 역시 가능하고요. 4번은 시각적 상상, 글을 읽으면서 시각적으로 상상해봐, 그것도 가능해. 5번은 훌륭한 리더십, 글 읽는 거가 리더십은 좀 무관해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빈칸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뭘 봐야 된다? 바로 앞문장 봐야 돼. 그래서 바로 앞문장 봤더니까 뭐가 나냐면은 to read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read at a moderate pace, 적절한 속도로 읽으세요. To permit you, 당신이 to interrelate ideas, 아이디어들을 서로 상호 관련 지어 볼 수 있게끔. 목적이 나왔는데 분석적으로 읽기 위해서야. 근데 분석적으로 읽는 것만 있겠니? 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더 가봐. 하나 더 앞으로 갔더니 뭐 나왔습니까? To determine the value of material, 어떤 읽기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read for enjoyment, 즐거움을 위해서 글을 읽기 위해선 read rapidly, 빠르게 읽어라. 그리고 또는 slowly, 천천히 읽어라.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빨리 읽을 땐 빨리 읽고요. 천천히 읽을 땐 천천히 읽으세요. 결국 뭐야? 앞에 있는 두 문장이 구체적 진술로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읽기의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 읽기 속도의 변화네. 그럼 뭡니까? 지금 선택지 1, 2, 3, 4의 속도 얘기는 없어. 대신에 뭐가 있어요? Reading flexibility, 유연성이라는 얘기 나왔죠. 유연하게 조정해야 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되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 될 것이다. 근데 얘도 이제 단락전개상의 특성을 보면요. 첫 문장 imagine 동그라미 치십시오. 선생님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체적 진술 예시라 할지라도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는 한 문장짜리 예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근데 imagine, assume, suppose 같은 것들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imagine that 당신이 you plan to take a 100-mile mountain trip by car. 자동차로 100마일짜리 산악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산길을 가. 그죠? 100마일. 이라고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아, 지금 14, 15번이 대조였잖아. 16번 뭐야? 비유에 비유. 그래서 앞쪽에서 마운틴 트립, 자동차 드라이브에 대해서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비유가 끝나는 데가 어디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계속해서 마일 얘기 나오다가, 그죠? 네 번째 줄 끝에, 오른쪽 끝에 뭐 있어요? similarly에 동그라미 치시죠. 아, 뭡니까? 보통 similarly가 나왔을 때 또는 likewise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자, 이런 표현들이 첫 번째로는요, 일단 예시 열거의 중간에 추가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예시가 있고요, B라는 예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C라는 예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메인 아이디랑 멀지도 않아요. 어차피 예시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비유의 표현일 때는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강조가 됩니다는 거야. 왜? 앞에서 예시 비유를 들었을 것이고요. Similarly, likewise 다음에 topic, sentence. 주제문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래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similarly, likewise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어때요? 보니까 likewise, similarly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시니까 there's no set rate which the good reader follows 있으니까 훌륭한 독자가 따르는 정해진 rate, 속도란 없습니다. 그때그때 속도를 달리해야 돼요. 라고 언급하는 게 주제문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대조가 중요한 만큼 비유도 앞쪽에 예시를 들어준 다음에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likewise similar 다음에 주제문으로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처음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21부터 30까지 요거 고구마, 고난이도 구문 마스터 이거 드린 거 있죠? 요거 문제 풀고 밑에 해석을 써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요걸 갖다가 조금씩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선생님. 조금씩 계속해서.